안녕하십니까? 윤진필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정치 체제적인 측면에서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개념을 가지고 이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 발전의 정도, 즉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거슬릴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죠.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남아에는 정치 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나 태국처럼 군주제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베트남과 라오스처럼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당 지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필리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처럼 대통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부터 또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또 싱가포르 같이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1998년도에 수하르토 체제에서 벗어나서 소위 문민 정권을 아래에서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죠.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있는 반면에 또 독립 이후에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매우 혼란에 빠져 있는 미얀마가 있고요. 또 태국은 2006년도 쿠데타 이후에 군부의 정치 개입이 그야말로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시아 민주화의 물결을 제일 먼저 일으켰던 나라가 1986년도 필리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정체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훈센에 의한 1인 독재가 드리워져 있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돼야 된다. 또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소위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숙하고 또 행정할 줄 아는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된다. 마지막이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국가체제가 작동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크게 4가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위 동남아 나라들의 국내 정치는요, 아직은 온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1986년도 필리핀에서 아시아의 민주화의 첫 신호탄이 오르면서 1987년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민주화에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해 주었죠. 또 1992년도 태국의 민주화에 이어서 1998년도에는 32년 동안이나 집권했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의 막강했던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물결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 필리핀의 민주화의 수준은 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만족할 만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정주의 차원에서 볼 적에 1987년 새롭게 만든 소위 민주헌법은 아직도 변함은 없지만 이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헌법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이후에 모두 실패하긴 했지만 무려 10여 차례의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또 필리핀의 경제 사회 상황도 다수 국민의 빈곤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경우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았던 199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치러졌던 2001년 하원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권이 등장을 했었죠. 그러나 5년이 안 돼서 2006년 쿠데타로 이 정권도 붕괴가 됐고 2014년에도 쿠데타가 또 일어났고요. 재작년 2019년도 선거로 다시 문민정부를 들어서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배경적인 것으로 군부의 정치 개입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또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는 받지만 소위 민주주의의 질 또는 민주주의의 심화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잡지가 있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 산하에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니트라고 하는 조사 기관이 있어요. EIU라고 하는데요. 이 EIU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데모크라시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세계를 완전한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혼종체제, 그 다음에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관련된 제도들, 또한 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태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를 해서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합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 민주주의 수준으로서 분류를 해서 여기에다가 각 나라를 배치를 하고 이제 순위를 발표를 하거든요. 2012년에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167개 국가들 중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25개였고요. 또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는 54개, 혼종체제는 37개, 권위주의 체제는 51개의 나라가 분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요, 20위로 상정이 돼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됐었죠. 동남아 나라를 보게 되면은요,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수준의 민주주의인 소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러한 혼종 체제에는 싱가포르와 캄보디아가 들어갔고요. 완전히 비민주적인 소위 권위주의적인 체제에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 포함됐었습니다. 브루나이가 조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북한은 여기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나라,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평가가 되었었죠. 6년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좀 하락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결국 한 단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2018년도 정권 교체를 이룬 말레이시아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영역이지만 52위로 상승을 했고요. 싱가포르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또한 한 단계 좀 올라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퇴를 경험했던 태국이 혼종 체제로 제3단계로 하락을 했고요. 캄보디아가 권위주의 체제로 하락을 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은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EIU에서 발표한 이코노믹 인덱스에 의한 데모크라시 인덱스에 의한 평가입니다. 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수준과 대비해서는 동남아 각국의 민주주의 점수는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민주주의 수준과 그 발전의 정도는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평가해볼 그러한 과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교 평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